나는 그날 칼을 쥐고 어머니의 목을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소리가 내 귀에 영원히 새겨질 줄 알았지만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들이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세상은 날 미친년이라고 부를 테지만 그들은 내 가족을 내 유일한 가족인 바람을 산채로 묻어버린 죄를 치러야 했다.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결혼한 지 겨우 2년 만에 일어났다. 나는 서울의 번잡한 강남 한복판,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살았다. 직장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매일 밤늦게까지 코딩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초반 여자였다. 하지만 내 삶의 중심에는 항상 바람이 있었다. 5년 전 길에서 주운 그 녀석은 검은 털에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골든 리트리버였다. 처음엔 그냥 불쌍한 길고양이처럼 보였지만 바람은 내게 가족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고 피곤한 밤엔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다. 바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녀석은 내 상처를 핥아주고 세상의 냉대를 잊게 해주었다. 결혼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민주는 대학 선배로 회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명문대 교수였다. 그들의 가족은 완벽한 가정을 자랑했다. 표면적으로는. 민준과 나는 사랑에 빠졌고 빠르게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가족은 내게 벽을 쌓았다. 너 같은 집안 여자가 우리 아들을. 어머니의 말투는 항상 날카로웠다. 나는 시골 출신,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난 고아였다. 바람을 데리고 온 건 내 유일한 조건이었다. 이 녀석은 내 가족이야. 데려갈게. 민주는 웃으며 동의했다. 괜찮아. 우리 집도 개 키우던 적 있으니까. 하지만 그 우리 집은 지옥이었다. 민준의 집은 강남의 고급 빌라, 3층짜리 펜트하우스였다. 결혼 후 우리는 그곳으로 이사갔다. 민준의 강요였다.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게 효도직. 나는 반대했지만 결국 따랐다. 바람은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다. 어머니는 바람을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다. 걔 냄새가 나네. 청소 좀 해. 아버지는 무관심했다. 동생 민호는 20대 후반, 무직으로 집에 기생하며 사는 녀석으로 바람을 장난감처럼 대했다. 야, 이 새끼 물어뜯을 기세네. 그는 바람의 꼬리를 잡아당기며 웃었다. 첫 번째 갈등은 결혼 3개월 만에 터졌다.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청소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내 원룸에 불쑥 찾아왔다. 나는 출근 중이었고 바람은 혼자 집에 있었다. 어머니는 열쇠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민준이 준 걸 알았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안을 뒤집어 놓았다. 옷장 속 내 속옷을 꺼내 들여다보고 침대 시트를 들춰보았다. 이런 더러운 집에 사는 게 어딨어. 그녀의 말은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 중요한 건 바람이었다. 어머니는 바람을 위험하다며 우리 집에 가두어 버렸다. 아니, 정확히는 민준의 집 그들의 집째 데려가서 지하실에 쇠사슬로 묶어놓았다. 이 개가 너 때문에 민준이 피곤해. 여기서 키워. 나는 퇴근 후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바람은 지하실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다. 쇠사슬이 발목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나는 소리쳤다. 어머니는 차갑게 웃었다. 내 집이 더럽잖아. 걔가 왜 거기 있어? 여기서 안전하게 키우는 거야. 민주는 옆에서 미안해. 엄마가 걱정돼서 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바람을 풀어주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가족 전체가 나를 배제한 채 내 유일한 가족을 가두어 버린 거였다. 그 후로 삶은 악몽이 되었다. 바람은 지하실에서 나오지 못했다. 나는 매일 출근 전에 몰래 내려가 물과 사료를 주었지만 어머니는 감시했다. 걔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사람인가 봐. 그녀의 비아냥은 날카로웠다. 민주는 점점 멀어졌다.
엄마 말씀대로 해. 바람이 문제야. 그는 내게 말했다. 동생 민호는 더 나빴다. 그는 술에 취해 지하실로 내려가 바람을 때렸다. 야, 이 새끼 때문에 집이 시끄러워. 한 번은 바람이 짖자 민호가 벨트를 휘둘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민호야, 그만해. 문밖에서 울부짖었지만 그는 웃었다. 언니, 걔가 무슨 가족이야? 웃기지 마.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웃으며 일했지만 밤에는 바람의 울음소리가 꿈에 나왔다. 나는 바람을 빼앗긴 상실감에 사로잡혔다. 그 녀석은 내 유일한 피난처였다. 부모님을 잃은 후 바람이 나를 안아주었다. 이제 그마저 뺏겼다. 어머니의 침범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 전체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 그녀는 내 일기를 훔쳐 읽고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다니 라고 비웃었다. 민주는 내 편을 들지 않았다. 엄마가 왜 그랬겠어? 내가 너무 예민해. 첫 번째 반항은 실패했다. 나는 민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바람을 돌려줘. 아니면 나갈게. 왜 그는 웃었다. 이혼. 엄마가 알면 어떻게 해.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민주는 너 때문에 가족이 깨지네 라고 소리쳤고 나는 눈물을 삼켰다. 다음 날 바람의 상태가 나빴다. 민호가 또 때린 모양이었다. 다리가 부러진 채 웅크린 바람을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들은 내게 한 대로 똑같이 치러야 해. 시간이 흘렀다. 6개월째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았다. 어머니의 밥상을 차리고 아버지의 옷을 다림질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민준의 가족은 완벽해 보였지만 균열이 있었다. 어머니는 학계에서 스캔들을 숨기고 있었다. 과거 제자와의 불륜 소문. 아버지는 회사에서 횡령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뻔했다. 민호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회사에서 배운 해킹 기술로 민준의 컴퓨터를 뚫었다. 이메일, 사진, 모든 게 드러났다. 바람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지하실의 습기와 굶주림으로 털이 빠지고 눈이 흐려졌다. 나는 몰래 수의사에게 상담했다. 곧 죽을 거예요. 치료가 필요해요.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날 밤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서. 바람은 나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려 했지만 쇠사슬이 그걸 막았다. 미안해, 바람아. 곧 때리고 갈게.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문득 민호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지하실 입구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언니, 또 걔 만나러 왔어. 재미있네. 그 순간 충돌이 시작되었다. 민호가 다가오며 지게 죽여버릴까?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팔을 움켜쥐었다. 건드리지 마. 우리는 다투었고 소리가 커졌다. 어머니가 내려왔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민호가 덧니가 걔 때문에 미쳤어요. 라고 뻥을 쳤다. 어머니는 나를 노려보았다. 너, 이 집에서 나가. 걔는 우리가 처리할게. 그 처리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이 사라졌다. 지하실은 비어 있었고 피웅덩이만 남아 있었다. 나는 미쳤다. 아니, 정확히는 깨달았다. 그들은 바람을 죽였다. 민호의 손에 어머니의 묵인 아래. 민주는 사고야. 미안해 라고 했다. 사고. 내 가족을 산채로 묻어버린 게? 장례는 없었다. 그들은 그냥 개야 라고 했다. 하지만 내게는 세상이 무너졌다. 그날부터 나는 복수의 여신이 되었다. 칼은 아직 쥐지 않았다. 그건 나중 일이었다. 지금은 그들의 삶을 파괴할 시간이었다.
복수는 서서히 시작되었다. 나는 겉으로는 슬픔을 숨기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부지런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의 커피를 타주고 민준의 넥타이를 메어주었다. 고마워, 예슬아. 민준이 웃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그는 내 고통을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다 안다. 바람이 죽던 밤, 민준도 지하실에 있었다. 문밖에서 엄마, 빨리 끝내라고 속삭이던 목소리를 잊지 않았다. 첫 타기 든 민호였다. 그는 가장 약했다. 무직, 마약, 여자 문제. 나는 그의 방을 청소하며 그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암호는 간단했다. 생일, 메시지 앱에 가득한 마약 딜러와의 대화, 클럽에서 만난 여자들의 사진. 오빠, 돈 좀. 그는 빚더미였다. 나는 조용히 그의 딜러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민호가 돈을 떼먹었어. 주소는 이거야. 첨부는 그의 집 주소와 사진. 경찰에 신고는 아니었다. 그건 너무 쉽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할 거였다. 며칠 후, 민호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다. 엄마. 누가 문 두드려. 문 밖엔 건달들이 서 있었다. 돈 내놔. 새끼야. 아버지가 나서서 돈을 주며 쫓아냈지만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누가 신고한 거지?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빠, 무슨 일 있었어? 무서워 보이네. 그는 너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엔 공포가 스쳤다. 그날 밤, 민호는 방에 틀어박혔다. 나는 그의 마약을 물에 타서 버렸다. 그는 다음 날 더블린을 앓으며 울부짖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어머니는 민호를 걱정하며 나를 탓했다. 내가 집을 더럽혔어. 걔 때문에 다 엉망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다음은 그녀 차례였다. 어머니의 스캔들. 나는 대학 서버에 접근했다.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의 이메일, 제자와의 사진. 분류는 10년 전 일이었지만 증거는 생생했다. 나는 익명으로 대학 언론부에 보냈다. 교수 스캔들, 증거 첨부. 제목은 직설적이었다. 기사가 터진 건 일주일 후였다. 명문대 교수, 과거 불륜 의혹. 어머니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실렸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이게 어떻게?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아버지가 내 엄마가 왜? 라고 소리쳤고 민주는 엄마, 진짜야?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울며 모르는 일이야 라고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학계에서 그녀의 평판이 추락했다. 강의가 취소되고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그 여자, 조심해.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바람을 떠올렸다. 지하실에서 피를 흘리던 그 녀석. 어머니의 눈엔 공포가 서렸다. 누가 한 거지? 그녀가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세상이 잔인하네요 라고 대답했다. 민주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예슬아, 너 IT 다루잖아. 혹시? 나는 웃었다. 오빠, 나보고 의심해? 내가 왜?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균열이 생겼다. 결혼 생활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다음이었다. 그의 횡령. 나는 회사 문서를 훔쳤다. 민준의 컴퓨터에서. 아버지의 은행 거래 내역, 비자금. 수억 원의 돈이 사라진 흔적. 나는 세무서에 익명 제보했다. 대기업 임원, 횡령 증거 조사가 시작되었다. 집에 세무서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김 회장님, 자료 좀 부탁드려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오해예요. 그는 변호사를 불렀지만 증거는 철저했다. 가족은 패닉에 빠졌다. 어머니는 집안이 망했어.
라고 울었고, 민호는 아빠, 나 도와줘라고 매달렸다. 민주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아버지 때문에 나도 곤란해. 그는 집에 와서 나에게 하소연했다. 예슬아, 우리 어떡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오빠.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이건 시작일 뿐, 바람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그 녀석을 죽였다. 민호가 칼로 찌르고 어머니가 끝내라고 명령했다. 민주는 문을 잠갔다. 내 심리는 변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차가운 분노.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바람에 눈을 봤다. 기다려, 곧 가자. 나는 중얼거렸다. 복수는 논리적이었다. 그들이 내게 한 만큼 똑같이,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나 자신도 변했다. 잠이 오지 않고 식욕이 사라졌다. 회사 동료들은 예슬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집안 사정이 좀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첫 번째 실수는 저질렀다. 민호가 나를 따라잡았다. 너였어. 그렇지. 그는 밤길에서 나를 붙잡았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걔 죽인 거 다 내 짓이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오빠, 미쳤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증거 있어? 내 컴퓨터 봤어. 그는 내 방에 몰래 들어온 모양이었다. 나는 공포에 질렸다.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됐다. 그날 밤 나는 민호를 처리했다. 아니, 설득했다. 오빠, 나 아니야. 하지만 내가 바람을 죽인 거 잊지 않았어. 그의 눈이 커졌다. 그게 사고였어. 나는 웃었다. 사고. 내 손에 피가 묻었잖아. 그는 무너졌다. 울며 미안해, 언니. 엄마가 시켰어 라고 고백했다. 그 순간 나는 녹음기를 켰다. 증거였다. 좋아, 오빠. 이걸로 끝내자.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 녹음을 어머니에게 보낼 준비를 했다. 가족의 균열은 깊어졌다. 아버지의 조사는 본격화되었고 어머니는 대학에서 사직 압박을 받았다. 민주는 이혼하자라고 말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빠. 하지만 바람 돌려줄 수 있어.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의 죄였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며 나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개인적이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들의 감정, 가족이라는 환상을 파괴하는 거, 바람이 내게 준 안식처럼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공포를 줄 거였다. 민주는 서류에 사인하며 미안해, 예슬아라고 했다. 그의 눈엔 후회가 스쳤다. 바람일,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알아, 오빠.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자유는 없었다. 나는 집을 나가지 않았다. 조사 끝날 때까지 있어줄게 라고 했다. 어머니는 나를 경계했다. 너 아직도 여기 왜 있어? 나는 효도해요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그녀의 약점을 더 팠다. 스캔들 기사가 퍼지자 그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김 교수, 아직도 그때 생각나. 익명 전화였다. 내가 한 짓. 그녀는 밤새 울었다. 저 여자가 왜 나한테? 민호는 더 추락했다. 마약 딜러들이 집을 덮쳤다. 한 번은 칼을 들고 아버지를 위협했다. 돈 내놔. 아버지가 쓰러지며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병원에서 가족은 모여들었다. 아빠, 민준이 울었다. 나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나를 노려봤다. 너 다 내 짓이야. 그는 속삭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민준과 마주쳤다. 예슬아, 우리 다시 시작할까?
그는 절박했다. 이혼 서류를 찢자고 했다.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바람을 죽인 내가, 그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게 내가 어떻게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난 다 알아. 내 엄마가 명령하고 내가 문 잠그고 민호가 칼질한 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해. 하지만 엄마를. 그날 밤 병원에서 칼을 쥐었다. 아니, 아직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의 약을 바꿨다. 수면제 대신 독극물 온라인으로 구입한 추적 불가능한 것 후 다음 날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 신부전 진단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무너졌다. 내 남편, 그녀의 울음은 진짜였다. 민호는 하며 오열했다. 민주는 나를 보며 너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조이해요, 오빠. 장례 후 집은 텅 비었다. 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혔고 민호는 도망쳤다. 민주는 경찰에 갈 거야 라고 위협했다. 나는 녹음을 재생했다. 민호의 고백. 이게 내 엄마 목소리야. 그는 무너졌다. 제발. 가족이야, 애 가족. 바람에게 가족이었나? 나는 웃었다. 가족은 서로 지켜. 너희는 날 배신했어. 어머니의 타락은 절정에 달했다. 스캔들이 재점화되자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더 못 살겠어.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나를 봤다. 너 복수하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 기억하세요? 지하실에서 피 흘리던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게. 왜? 나는 모든 걸 말했다. 당신이 시작했어요. 내 집 침범하고 내 가족 가두고 죽인 거.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민준을 지키려 했어. 민준을? 나를 버리고? 나는 칼을 쥐었다. 이번엔 진짜였다. 지키려? 날 죽인 거잖아. 하지만 나는 참았다. 복수는 서서히. 나는 그녀의 은행 계좌를 해킹했다. 모든 돈을 빼돌렸다. 불륜 보상지라는 메모와 함께. 그녀는 파산했다. 내 돈 어디 갔어? 민호는 거리에서 잡혔다. 마약 혐의로. 경찰서에서 언니, 도와줘라고 전화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의 재판은 공공연했다. 횡령, 폭행, 마약 번론이 달라붙었다. 부유한 집안 아들, 추락. 그는 감옥에 갔다. 10년형. 민주는 마지막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아버지의 횡령 여파. 예슬아, 제발 용서해.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그의 목에 칼을 대었다. 용서. 바람이 용서받았어. 피가 한 방울 흘렀다. 그는 떨었다. 죽여. 제발. 하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그건 너무 쉽다. 나는 그의 모든 걸 빼앗았다. 직장, 친구, 명예. 익명 게시판에 그의 비밀을 올렸다. 민준의 어두운 면, 불륜, 폭력. 그는 고립되었다. 너 때문에. 그는 소리쳤다. 나는 바람 때문에 라고 답했다. 복수의 끝이 다가왔다. 집은 유령 저택처럼 변했다. 어머니는 미쳐가고 있었다. 밤마다 바람이 와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약에 환각제를 섞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녀는 지하실로 내려가 문을 두드렸다. 미안해, 바람아.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웃었다. 정의였다. 그녀가 내게 한 대로. 민주는 떠났다. 다시는 안 봐. 그는 짐을 챙겼다. 나는 문 앞에서 잘 가, 오빠. 바람이 기다릴 거야 라고 말했다. 그의 눈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세상을 떠돌았다. 구걸하며. 나는 그의 카드를 막고 신용을 날려버렸다.
파산자 민준, 그의 삶은 끝났다. 하지만 나도 변했다. 거울 속 나는 낯설었다. 눈 밑 다크서클, 손떨림. 이게 복수, 바람의 사진을 보며 물었다. 후회. 아니, 만족. 그들은 치렀다. 공정하게. 하지만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바람의 빈자리. 경찰이 왔다. 김혜슬 씨, 가족 사건 조사예요. 민호의 재판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말씀하세요. 그들은 증거를 물었다. 나는 부정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준비했다. 최후의 카드. 어머니가 죽었다. 환각 속에서 지하실로 뛰어들었다. 바람, 그녀의 목이 부러졌다. 사고였다. 장례식장에 가족은 없었다. 민준만 왔다. 엄마, 그는 울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다 끝났어. 민준을 죽일 날이 왔다. 나는 그를 불렀다. 오빠, 바람의 무덤 보여줄게. 우리는 지하실로 갔다. 나는 바람을 묻은 곳을 팠다. 작은 관 속, 그 녀석의 뼈. 민준은 토했다. 이게 무슨. 나는 칼을 쥐었다. 내 엄마처럼, 내 동생처럼. 치러. 그는 무릎 꿇었다. 죽여줘. 나는 그었다. 목에, 얕게. 피가 흘렀다. 아직 아니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살아. 이 고통으로. 민주는 살았다. 하지만 죽은 듯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말을 잃었다. 나는 간호했다. 오빠, 괜찮아. 그는 나를 피했다. 그의 눈엔 증오와 후회가 뒤섞였다. 나는 그의 상처를 소독하며 속삭였다. 바람의 고통 느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울음만 흘렸다. 세상은 변했다. 나는 자유였다. 집을 팔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따라왔다. 밤에 바람의 짖음이 들렸다. 기다려. 나는 중얼거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민호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언니, 미안해. 용서해. 나는 찢었다. 용서. 불가능. 민주는 자살했다. 칼로, 지하실에서. 예슬아, 바람과 함께 유서였다. 나는 웃었다. 마침내. 이제 나는 홀로 산다. 서울 외곽, 작은 집에. 세 개를 키운다. 바람 2세. 하지만 그 녀석은 대체가 안 된다. 복수는 공정했다. 그들은 잃었다. 가족, 명예, 모든 걸. 나도 잃었다. 사랑, 신뢰. 때론 후회한다. 다른 길이 있었을까? 하지만 아니. 그들은 선택했다. 침범하고, 가두고, 죽였다. 나는 응답했다. 잔혹하게, 하지만 공정하게. 세상은 날 미친 여자로 기억할 테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는 정의였다. 바람의 복수. 내 복수.